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추위가 물러가고 다시 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호남 지방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이 되면서 영남 지방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주말 동안에는 평년 기온을 유지하면서 크게 춥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안정되면서 공기가 많이 탁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또 건조한 날씨는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방에는 건조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 강원도 산간지방은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산간지방은 내일까지도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일부 수도권 지방에는 연무가 끼어 있고 제주와 전라남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해상으로는 약한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제주와 전라남도 지방에는 밤 사이에 빗방울이 조금 더 떨어지겠고요. 일부 제주도 산간 지방으로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방은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구름만 조금 끼는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7도, 강릉은 0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파주의보가 남아있는 경기 북부나 강원도 영서 지방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많이 춥겠습니다. 북한 지방의 경우 강계가 영하 21도, 함흥도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서울이 1도, 강릉과 대구가 6도, 대전 3도, 광주는 7도가 예상이 됩니다. 북한 지방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대를 보이겠습니다. 강계는 영하 6도, 함흥은 영상 1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바다 날씨 보시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따라서 밤 사이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오늘도 조영철 전문위원과 함께 자세한 날씨와 농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추위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오늘은 한낮의 기온이 대부분 영상 5도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먼저 이 시각 자세한 기상특보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곳곳에 내려졌던 한파특보는 많이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기 북부나 강원도 영서 일부 지방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또 대기는 점점 더 심하게 건조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부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는 건조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강원도 산간지방에서는 지금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몹시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계속해서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건조특보는 20일 이상 지속되고 있고요. 대부분 지방의 실효 습도는 40% 이하입니다. 계속해서 불조심과 함께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요즘처럼 추운 겨울철에 유자차 찾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유자 농가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고 하는데요. 바로 지난 1, 2월에 한파 때문에 작황이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위원님, 유자는 주로 어떤 환경에서 잘 자라게 되나요? 네, 유자는 감귤류 중에서 내한성은 강하지만 온도 반응성, 즉 감온성은 예민한 작물입니다. 유자가 잘 자랄 수 있는 온도 조건은 연평균 14도 내지 15도이고 온도 교차가 15도 전후인 환경이 가장 좋습니다. 유자 성목의 동해 한계 온도는 영하 10도이고 유목의 동해 한계 온도는 영하 8도입니다. 다른 과일나무의 동해 한계 온도와 비교해 보면 유자의 동해 한계 온도가 높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과나무는 월동기인 휴명기에 영하 35도, 배 복숭아나무는 영하 25도까지 견딜 수 있고 곶감을 만드는 떫은 감나무도 영하 20도까지 견딜 수 있지만 유자나무는 영하 10도 아래로 기온이 2시간 이상 지속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유자나무가 추위에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겨울 추위에 약하다 보니까 유자를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유자의 생육 온도를 고려할 때 온난한 지역이 아니면 재배가 곤란합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유자의 재배 안전 지역을 구분한 지도인데요. 이 짙은 선 아래 지역이 재배 안전 지역으로서 제주도가 포함됩니다. 이 지역의 특성은 영하 7도 정도의 최저 온도가 1년에 1회 이하로 발생되고 만약에 영하 9도 이하의 최저 온도가 10년 동안에 2번 이상 발생하면 안전지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점선 아래 지역은 유자 재배 가능 지역을 나타내는데요. 최저 극기온이 영하 9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지역으로서 완도와 고흥 그리고 남해와 거제가 재배 가능 지역에 포함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유자 재배 지역의 자세한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자 얘기를 하면서 전라남도 고흥 지방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고흥은 우리나라에서 유자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흥의 유자는 전국 생산량의 53%를 차지하고 재배 면적도 554헥타로서 전국 재배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고흥 유자의 연간 소득은 144억여 원으로서 대표적인 지역의 효자 작목 중에 하나입니다. 고흥에서 우리나라 유자 생산의 거의 절반 이상이 여기서 생산이 됐군요. 이처럼 유자를 많이 재배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환경적인 조건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선 기후적인 면에서 고흥 지역은 유자 재배에 유리한데요. 고흥의 연평균 기온이 13.7도이고 그리고 일조 시간도 전국 평균보다 200시간이 많은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지리적인 특성도 유자 재배에 유리한데요. 이 보시는 것은 고흥의 남해안으로 툭 튀어나온 반도 형태이고 리아시스 해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반도라는 특성 덕분에 삼면에서 따뜻한 해양성 바람을 맞을 수 있어서 유자의 향과 맛이 진하고 바닷물에 있는 풍부한 미네랄 성분이 2% 흡수되기 때문에 우수한 품질의 유자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전라남도 고흥의 유자 농가에서도 지난 1, 2월에 한파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겨울이 어느 정도 추웠는지 고흥 지방의 기상 조건이 어땠는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 고흥군의 기상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17년 12월과 18년 1, 2월의 최저 평균 기온은 평년에 비해서 2도에서 3도 정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월 최저 극온을 살펴보면 훨씬 더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7년 12월은 영하 10.6도, 18년 1월은 영하 12.6도까지 기온이 떨어졌고 18년도 2월에도 영하 11.5도에 그쳤습니다. 유자나무의 동해 한계의 온도가 영하 9도 안팎인 것을 고려했을 때 유자의 생육에는 정말 치명적인 한파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고흥군에서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간 날은 총 11일인데요. 17년 12월에는 하루뿐이었지만 18년 1월에는 6일, 18년 2월에는 4일이었습니다. 또한 1월과 2월 사이에 4일 연속으로 영하 10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진 날도 2차례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표로 직접 확인해 보니까 지난 겨울이 정말 한파가 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자 재배의 면적이 넓은 만큼 그 피해도 상당히 컸을 것 같은데요. 당시 고흥 유자 농가의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당시에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현장 기술 지원에 나선 결과 전체 잎의 70% 이상이 황화되거나 낙엽이 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사실 유자는 겨울에도 잎이 가지고 있는 상록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엽의 피해가 크지 않아야 되는데요. 당시에는 25년생 이상의 성목은 전체 잎의 70%, 그리고 20년생 이상의 성목은 80%가 황화되었고 주간과 주지, 측지 여러 곳에서 숲이 터짐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게다가 4, 5년생 어린 유목은 더 심각했는데요. 잎 전체가 황화되었고 1년생까지도 전부 고사 상태였습니다. 네, 정말 농가의 상심이 아주 컸을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고흥의 유자 농가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작년 겨울 한파 때문에 고흥 유자 농가의 피해가 아주 컸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 네. 농가에서는 그 피해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 상록수인 유자나무는 잎사귀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데요. 많은 유자나무가 동해를 입어서 낙엽이 졌고요. 심한 경우 나무가 고사하는 동사 현상까지 있었습니다. 특히 낙화 현상이 작년에 유독 심했는데요. 한파로 인해 꽃 자루가 약해져서 꽃이 떨어져 열매를 잘 맺지 못했습니다. 작년 11월쯤에 아마도 수확을 하셨을 것 같아요. 가을쯤에. 그렇다면 네. 이 한파 때문에 작황에 어떤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예, 우리 농가의 경우 한 수확량이 40톤에서 30톤으로 약 25% 정도 감소했습니다. 또 유자는 껍질이 두꺼워야 상품성이 좋거든요. 그런데 잎이 마르면서 광합성을 제대로 못하고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껍질이 얇아지고 수율이 낮아져가지고 품질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최근에 한파특보가 내려질 만큼 상당히 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농가에서는 한파 대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먼저 유자나무에 물을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고흥은 겨울철에 비가 자주 오지 않고 바닷바람이 많이 불어 겨울 가뭄이 심한 편인데요. 유자 잎에서 수분을 많이 빼앗기면 동해 피해가 취약합니다. 또 땅속으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거름 퇴비도 충분히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네. 추위 대비 잘하셔서 이번 겨울에는 동해 피해가 부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난 겨울에는 유례없는 한파 때문에 그것도 장기간 이렇게 한파가 지속되면서 고흥 유자 농가에서는 마치 미처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컸었다고 합니다. 이번 겨울에는 철저한 대비로 꼭 유자나무 지켜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고흥군에서 많은 유자를 재배하고 있는 읍면동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유자 주산지죠. 남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유자는 전국 생산량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토종 유자 재배지로서 자부심이 아주 대단하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요, 남해 유자는 지난 겨울 한파에도 그 피해가 아주 적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그 이유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우선 지역에 따라서 기온의 변화가 다를 수 있고요. 또 재배하는 품종, 재배하는 방식에 따라서 한파 피해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파 피해가 컸던 지난 1월과 2월의 기온을 고흥과 남해를 비교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온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던 18년도 1월 하순과 2월 상순의 평균 기온이 영하 2도 아래로 떨어졌던 고흥 지방과는 달리 남해는 영하 1도 선을 유지했습니다. 작년 1, 2월에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일수를 살펴보면 고흥은 10일인 반면에 남해는 단 이틀에 걸쳤습니다. 네, 확실히 지난 동해 피해가 컸었던 고흥 지방보다는 남해의 기온이 더 따뜻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 의원님, 기온 외에도 유자나무의 품종에 따라서 동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흥에서 많이 재배하는 유자와 남해에서 많이 재배하는 유자는 그 종류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고흥에서 탱자나무의 뿌리에 유자나무 가지를 접목하는 접목묘를 많이 재배한다면 남해에서 재배하는 유자나무는 대부분 씨를 뿌려서 나무를 키우는 실생묘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네, 접목묘와 실생묘 두 나무의 장단점이 각각 다를 것 같은데 어떤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차이점은 접목묘는 3년 내지 5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실생묘는 10년에서 15년이 지나야 착과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의 수익 면에서는 접목묘가 훨씬 유리하지만 접목묘는 한파에 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자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기 때문에 땅속 깊이에서 많은 양분을 흡수하는 데 반해서 탱자나무는 유자에 비해서 뿌리를 얕게 내리는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평년 기온에서는 일찍 과실을 맺는 접목묘가 유리한데 작년 같은 이런 기습 한파가 올 때는 오히려 접목묘가 취약하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품종의 다양화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번 겨울은 기온은 평년과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작년 겨울과 같이 기습 한파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유자나무의 월동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유자나무의 동해 온도는 낮을수록 피해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단시간 동안 극저온에 노출되는 것은 비교적 피해가 적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 시간인데요. 대개 2시간 이상 극저온이 지속될 때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한파에 약한 유목의 방안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유자나무의 유목의 방안 방법 효과를 살펴보면 고흥의 접목묘 3년생 유자나무의 방임 처리를 대비로 해서 처각망 수상 피복, 방풍벽 그리고 볏짚 피복을 실시한 결과 방풍벽이나 볏짚 피복보다 처각망 수상 피복의 방안 효과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목의 경우에는 수관을 처각망 등으로 피복하면 수채 온도를 높이고 강한 바람으로 인한 수분 손실을 줄여서 유목의 잎이 낙엽이 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20년 이상 자란 오래된 나무, 즉 성묘의 경우는 월동 대비를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습니까? 네, 성목의 경우에도 동해 방지를 위해서 수확 후 월동 전에 충분하게 물을 뿌려주고 유기물을 공급해서 저장 양분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통기성이 좋은 자재로 주간을 피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고사한 가지라도 겨울 동안에 전지전정은 자제해 주셔서 탈수를 지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난해 예기치 못한 한파 때문에 피해를 입은 농가가 많았을 것 같은데요. 올겨울에는 철저한 대비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유자 실생묘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 남해군의 서면, 남면, 상주면의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지역별 농사와 날씨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영철 전문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과 소환인 모레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조금 걱정인데요.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챙기셔야겠습니다. 또 일요일 오전 8시 35분부터 11시 3분 사이에는 달이 태양의 일부를 가리는 부분 일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측용 안경이나 선글라스, 색 셀로판지를 준비하시다면 신비한 우주쇼를 더 잘 감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